자, 오늘 중학교 1학년 의문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문사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일단 오늘 요 5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의문사 중에서 who와 what과 which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문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나눴는데 조금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의문사는 일단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의문문을 쓸 때는 반드시 요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이제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가 지금 여기에 나눠져 있죠. who하고 what하고 그 다음에 which하고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who라고 하는 것은 보통 누구를 얘기할 때 누가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누구를 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what은 보통 무엇이 할 때도 있고 무엇을 할 때도 있고요. which는 약간 뭐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말에는 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뭐뭐 중에 어떤 것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ich로 이제 의문문을 할 때는 이제 누구와 누구 중에서라는 말을 이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무엇 같은 경우는 이게 따로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 커서 뭐 될래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네 어떤 직업 가질래라고 그냥 막연하게 묻잖아요. 그러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은 뭐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건데, which를 만약에 쓴다 하면 which job이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과학자와 대통령 중에서 너는 어떤 직업을 택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대답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과학자와 대통령 중에 너 어느 직업 택할래? 하면은 둘 다 아니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는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내용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이 who하고 what하고 which는요, 얘가 뭐도 가능하냐면은 의문사의 의문문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의문사가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바로 동사 형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기에 보시면 Who made that soup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까지 배웠던 거는 뭐 Who is the doctor 뭐 이런 식으로 그 의사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 구조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제 who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지금 주어고 얘가 지금 보어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른 표현으로 물어볼게요. Who made him happy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힘이 주어는 아니겠죠. 우리가 인칭대명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를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who 대신에 여기에다 what을 넣게 된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될 수 있잖아요. 뭐 햄버거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저 인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만드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표현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서는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라는 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예문 한번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보세요. who 다음에 바로 동사 들어간 게 아니라 의문문이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you는요. 자, 너를 네가 어제 만난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원래대로 이 자리가 지금 목적격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you met whom yesterday인데 whom이 지금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의문문이 되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what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입니다. what도. 그래서 무엇이라든지 무엇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 무엇을 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 주어나 보어 역할로 지금 쓰는 거고요. 무엇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네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어떤 취미 생활을 얘기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보통 직업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do you do? 라고 그냥 묻게 되면은 I'm a student, I'm a businessman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하고요. 이제 대조해서 들어간 게 뭐냐면 How do you do?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만나서 반가울 때, 뭐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특히 이제 해석을 할 때 있잖아요. What do you think라고 이렇게 물으면 네 생각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지금 돌려서 말하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너의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답할 때는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in my opinion 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니면은 뭐 do you think라고 물었기 때문에 I think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고 구체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예요? 어느 것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선택적 제한이 지금 위에 건 안 나와있죠. 밑에 건 이렇게 나와있죠. 피자와 파스타 중에서 너는 뭘 원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요거 별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정해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선택을 물을 때는 what을 쓰지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의 선택을 물을 때는 which를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도 이제 여기에 which와 what이 나오긴 하는데요. what은 그때도 이제 관계대명사로 쓰긴 하지만은 선행하는 명사 자체가 없는 거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릎 뿅뿅뿅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듣다 보면 그때 그랬었었지 하면서 원장쌤 그렇게 얘기해 주셨었었지 하고 우리는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머업에서 보시면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 앞에 위치해서 어떤 뭐라고 얘기할 때도 쓰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넌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니라고 얘기할 때는 What sport do you like?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what sport, 스포츠가 명사기 때문에 what은 지금 이 스포츠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별표 치세요. 3인칭 단수를 무조건 취급합니다. 무조건이요. 왜냐하면 막연한 누구라고 물어봤을 땐 저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설명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안 풀려져 있으면 문제를 내가 미리 풀으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What should my car Sarah did?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카를 씻었니? 사라가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누가 그랬냐고 물었기 때문에 사라가 그랬다. 그럼 사람을 얘기해야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Did you do last week? 한다니까 지난 주말에 너 했니? 뭐 했니? 나 공원에 갔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 뭐 했니? 하면은 정답은 what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동사의 주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번에 Did she buy라고 했으니까 그녀는 샀니?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을 사진 않겠죠. 무슨 노예 시장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라고 하니까 new coat를 샀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무엇을 샀다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what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Do you want beef or seafood? 가니까 소고기와 해산물 중에서 너는 무엇을 원하니? 그럼 둘 중에 하나 제한이 있는 거니까 일단 사람은 아니겠죠. 소고기와 해산물이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which라고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what time이냐 which time이냐인데 네가 잠을 자러 어느 시간에 가니 하니까 대략 11시쯤에 간대요. 정확하게 몇 시와 몇 시 중에 네가 자러 가느냐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what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남자 형제나 여자 형제를 가지고 있니? 벤이 가지고 있다. 자, 의문문을 들어갈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동사도 철자 s로 끝나는 단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has가 되겠습니다.
자, B번 넘어가 볼게요. 에리는 어제 무엇을 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의문문부터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의문사 무엇을 이게 있고요. 2번은 뭐가 있어요? 어느 수업이란 말이 있고요. 3번은 누가라는 말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1번은 그럼 무엇을 했니? 하니까 일단 what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기 때문에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did 그 다음에 erin 사람 이름 빨간색 잘 안 쓰는데 자 그 다음에 do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what did Erin do yesterday 이렇게 물으면은 에린 어제 뭐 했니? 그러면 저 에린은 어제 뭐 했어? 뭐 she bought a new co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자 2번 그는 오늘 어느 수업이 있니? 하면 어느 수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건 제한이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수업은 제한이 있잖아요.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which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어느가 아니라 어느 수업이라 했으니까 클래스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해야 되니까 오늘이 여기 있으면 그는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의문문 써가지고 does he hav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배열하시오기 때문에 바꿀 건 없어요. 그냥 위치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누가 청소했니? 거실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who 그 다음에 청소했다 cleaned 뭐를요? 거실을 the living roo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물음표까지 쓰는 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C번 누가 그림을 그렸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림 가는 게 지금 더 픽처가 있으니까 그렸니? 라고 물었잖아요. 이번에는 배열하시오가 아니고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조금 필요시 어용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동사용을요. 자, 그러면 그렸니? 했으니까 과거형이 되겠죠. 그러면 draw의 과거형은 뭐가 되겠어요? drew가 될 것이고 누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는 wh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뭐라고 말했니? 그러면 이번엔 너는 이란 주어가 있죠. 그러면은 일단 뭐라고 무엇을 그럼 what이라고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 너는 말했니? 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say는 일반 동사고 그 다음 말했다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s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너는 자동차와 자전거 중 어느 것이 더 좋니?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which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어느 것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건 which 혼자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어느 운송수단이 좋니? 하면은 뭐 which vehicl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좋니? 했으니까 좋았니가 아니고 좋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시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라 그랬으니까 do you like 그 다음에 더 했으니까 여기에는 better 요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와 배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것이 아니고 어느 과일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형이기 때문에 which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어느 과일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fruit까지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는 좋아하니 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better이란 말이 지금 없고 지금 prefer란 단어가 있잖아요. 이 prefer란 단어 뜻이 뭐냐면은 선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호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선자에다가 좋아할 호자예요. 그럼 뭐 중에 뭐를 먼저 좋아한다 이런 얘기니까 더 좋아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좋아한다 현재형이니까 do you 그 다음에 prefer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7페이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보세요. when, where, why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how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what, who, which와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요.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 우리가 의문사 문장을 쓸 때 의문사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 다음은 문장의 의문문 어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who, what, which 같은 경우는 얘 혼자서도 주어 역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when, where, why, how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쓰게 되면은 뒤에는 대체적으로 주어 자리보다도 그냥 쭉쭉쭉쭉 넘어가는 그냥 의문문의 어순으로 그냥 넘어가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 시간이나 날짜 등을 물을 때 쓴다. 맞죠? 뭐 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근데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줍니다. 시간을 묻는 when 같은 경우는 what time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 중학교 1학년이 지금 시험이 없으니까 망정이죠. 만약에 시험이 있었다면 what time에다 밑줄 꺼놔놓고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한 단어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면은 대체적으로 when이 답인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라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어디의 뜻으로 위치나 장소를 물을 때 쓴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의문문 같으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 알맞은 의문사를 물을 때는 뭐를 찾으시면 되냐면 그 대답이 나올 거예요. 대답이 시간에 관련된 얘기면은 답은 when이 될 것이고 장소에 관련된 그 답이 나오면 그 대답이 나오면은 정답은 where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세 번째 우리 y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기계적으로 많이 공부하거든요. because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많이 배웠어요. 나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거나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게 되면 그게 무조건 절대적인 답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적인 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명심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이유 등을 물을 때 쓰고 주로 because로 대답한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죠? 자, 그런 표현 밑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머업에 여기 별표 하나 좀 칩시다.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why don't you, why don't we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흔히 어떤 표현이냐면은 뭐뭐 하는 것이 어때라는 뜻으로서 권유를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권유라든지 뭐 충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충고한다고 또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요. 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렇게 묻는 거.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y don't we 같은 경우는 너한테 권고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가 같이 이걸 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let's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 좀 적읍시다. 이런 그 권유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또 뭐가 있냐 하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책에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How about 동사 ing 또는 What about 동사 ing 이런 거를 가지고 묻는 표현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why don't you로 묻든 why don't we로 묻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why don't you로 묻든 why don't we로 묻든 똑같은 표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 let's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로 적어드릴게요. 우리 뭐뭐 할래 하는 shall we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마찬가지 권유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한 중학교 1학년 후반부 아니면 중학교 2학년에 한 번씩 꼭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밑줄을 꺼놔놓고 이거랑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골라라는 식으로 대화 문제가 꼭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화 문제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어차피 1학년 때는 뭐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되 우리가 지금 문제집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집과 관련해 가지고는 비슷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돼요. 이 책에는 지금 그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쌤이 요 필기해 주는 것들은 필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피드 체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because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질문도 이유에 대한 의문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Y가 되겠고요. 자,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Did you buy this cloth 해놨는데 all the new shopping mall 갑니다. 대답이 all the new가 아니고 at the new shopping mall. 지금 새 쇼핑몰에서 나는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샀니 하는 거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미팅 뭐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내일 4시라고 나왔죠. 그럼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what time이 아니면은 이거는 when밖에는 안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59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내가 대답만 보면 된다 그랬죠. 자, 지난 토요일이라 그랬어요.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은 when. 맞죠? 밑에 거는 because가 나왔어요. 그럼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이유를 물어야 되니까 why. 됐죠? 그 다음 3번은요. maybe at the park 하니까 maybe란 말은 아마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t the park는 공원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w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습니다. 자, 조금만 더 반복해 주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자, 강남 becomes about 7 a.m. 이랬어요. 그러면은 because부터 먼저 볼게요. why 보이죠? 1번의 답은 그럼 2번. 그 다음 2번은 what time이라고 물었죠? 그럼 뭐 몇 시니까 이거는 when과 같은 거겠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3번. 그 다음 where이라고 물었으니까 강남. 강남 칸다고 연예인 강남 아니고 여러분들 그 서울에 제일 잘 살기로 유명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강남 스타일 이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어진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일단 의문사부터 일단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번의 의문사는 어디서가 있고요. 2번의 의문사는 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우리 캠핑 가지 않을까? 이거는 제한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제한 나타낼 때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Why don't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we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go camping 이렇게 그냥 밥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의문사가 뭐가 있습니까? 언제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씩 이제 보시면은 동사 단어가 현재형인지 과거형인지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럼 너는 어디서 그 열쇠를 찾았니? 그럼 어디서 너는 찾았니? find. 근데 우리 일반 동사는 do 주어 동사 원형, does 주어 동사 원형, did 주어 동사 원형 과거형이니까 did, you. 그다음 find의 과거형은 fou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과거형 모르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다음 2번 그 가게는 언제 열었니가 아니고 연이죠. 이거는 그냥 연이 open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when 그 다음에 그 가게는 연이 그러면은 does 그 다음에 the store 그 다음에 when does the store 언제 연이 근데 칸이 하나가 지금 없죠? 아 그럼 저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when을 어떻게 바꾸면 돼요? what time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ime does the stor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너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니? 왜? why? 그 다음 거짓말 했니? 했으니까 lie의 과거형. lie의 과거형이 거짓말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lied가 맞습니다. 자, 요거 하나 적어놔 주세요. lied. 나중에 3단면을 배우실 거니까. 그 다음에 lie, lay,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거짓말하다고요. 이거는 어디에 놓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디에 놓이다. 그러면은 거짓말 했니 했으니까 이거는 위에 거 해당되겠죠. 근데 이거 우리 일반 동사 얘기할 때는 그냥 동사 원형만 쓰면 되니까 did you li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그녀는 언제 여기에 도착했니? 그러면 언제이기 때문에 when이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녀는 도착했니 했으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 그 다음에 she 그 다음에 동사 원형 arriv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2번처럼 칸이 만약에 5칸이라면 4칸이군요. 그 대신에 그 what time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60페이지. 오늘 설명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의문사는 사실 크게 설명할 건 없어요. 위치만 잘 기억해주고 그 단어 뜻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들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반복 숙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how라는 건요. 어떤이라든지 어떻게 뜻으로서 뭐 상태나 수단이나 방법 등을 물을 때 쓴다. 얘가 어떻냐, 뭐 니 오늘 기분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걸 사용하니, 어떻게 이거를 작동시키니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 두 예문의 차이점을 보시면 어떤 상태를 물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동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all 보이잖아요. 그죠?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How is it go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일반 동사를 물을 때는 대체적으로 방법을 많이 낸다 하는 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what 같은 경우는 우리가 what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서 이 what이 형용사 역할로 할 수 있어서 어떤 책을 너는 좋아하니, 어떤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how는 지금 보시면 형용사 부사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how의 뜻이 얼마나가 돼버려요. 즉 정도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how old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물론 나이가 얼마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how many do you have? 넌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냐? 아까 위에 거 같은 경우 그냥 어떻게 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건 얼마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직역으로 얘기하면 얼마나가 맞아. 얼마나 많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된, 좀 더 얼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시험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하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how old인지 how many인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있네요. 아까 how를 이용한 주요 표현에 what about ing, how about ing 여기 있네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뭐 하는 게 어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다 하는 그 표현이니까 뭐 적어놓든 안 적어놓든 어차피 상관은 없습니다. 자, 스피드 체크로 볼게요. 자, 1번에 보실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답들이 전부 다 how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2번, 3번 how가 일단 있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얼마나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대답을 지금 봐주시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번은 일단 의문사죠. 네 시험 통과했니? 나 연습 많이 했어. 연습 많이 했으니까 통과했다는 거니까 묻는 사람이 뭐라고 묻겠어요? 어떻게 너는 그 시험 통과했어? 나 연습 많이 했거든. 야 그러지 매일 이런 식으로 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2번은요. 자, 제임스가 플레이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약 2시간 동안 했대요. 그럼 이 시간을 대답했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란 말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나 오래 하는 게 뭐가 여기 해당되겠습니까? 정답은 3번으로 가는 겁니다. long.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대답이 5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5개가 있는데 질문을 보니까 네 가족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냐 하니까 이거는 how many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how many와 how much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 형용사에서도 배웠긴 하겠지만은 이 many와 much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단답인 걸 말씀드릴게요. many 뒤에는 복수명사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much 뒤에는 단수명사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뭐 그런 얘기는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복수명사와 단수명사 들어간다 하는 거 그 개념만 일단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A번에 1번 먼저 보세요. How many money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우리가 money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명사 취급을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자, 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셀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환의 목적이 가장 궁극적 이유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현금이나 동전을 갖고 물건을 교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태경이가 갖고 있는 이 펜과 그 다음에 혜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리모컨 이런 어떤 레이저 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상호간에 서로 원한다라고 하면 이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둘 자체가 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6학년 때 왜 역사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한국사 이런 거. 한국사 옛날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현금 캐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이제 화폐를 갖고 했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이제 어떤 물건을 교환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되게 예쁜 옷이 있는데 저거 우리 아들내미 사주면 좋겠는데 이거 얼마유? 하고 물어보면은 이거 쌀 한 가마니유? 이거 비싸유? 그럼 쌀 한 가마니 줄 테니까 저 옷 주시오. 그리고 바꾸는 거죠. 그럼 이 쌀 한 가마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money는 셀 수 없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how much hours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hour에 보세요. s가 지금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복수명사를 취급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many로 바꿔야 되고 위에 거는 당연히 much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how about 인데 아까 쌤이 ing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ing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이 빼고 ing 해줘야 되니까 takin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보세요. how tall이라고 하면 키를 묻는 건데 리즈의 키는 얼마야? 그녀는 14살이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이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old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How long is your brother? 네 남동생 얼마나 기니? 하니까 150cm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How tall로 물었으면은 뒤에 답도 tall이 나와서 키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대답이 지금 톨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long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톨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문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에 1번 볼게요. 너 운동하니? 거의 매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의문문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너는 운동을 하니? 또는 뭐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어떤 횟수에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횟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how often 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그녀는 여기에 머물렀니? 하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오래 머물렀니? 그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how long이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너는 커피를 몇 잔 마시니까 하니까 얼마나 많은 커피를 마시니까 하니까 이거는 how many가 맞습니다. 선생님 커피는 셀 수 없는 명사 아닌가요? 여기 컵이 지금 있잖아요. 컵은 셀 수 있는 명사 즉 복수명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how many를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너는 네 차에다가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넣으니까 하는데 슈가는 셀 수 없는 거죠. 알갱이 하나하나 여러분 다 셀 수 없잖아요. 마음 먹으면 셀 수는 있지만 그거 세다가 여러분들 늙어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쌀도 그렇고 뭐 설탕도 그렇고 이걸 다 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전부 다 전 세계 설탕 공사 중단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 둘씩 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가한 줄 압니까? 그거 세다가 버릴다 보게.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왜냐면 뒤에 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61페이지의 C번부터는 일단 여러분들 그 숙제는 하시고요. 마찬가지 64페이지까지도 숙제를 다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숙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쌤이 목요일쯤에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때는 독해 영상까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1학년에서 시험하고 관련 없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 꾸준하게 해놓는 게 하나의 연습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